회색빛으로 가득한 도시와는 달리 한려수도엔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미륵도의 영운마을. 봄이 오면 이 마을 앞바다엔 붉고 싱싱한 꽃다발이 줄줄이 맺힙니다. 밧줄을 따라 선홍색의 붉은 멍게가 가득 피었습니다. 빛깔이 이렇게 고운 데다 물총까지 쏘아댑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큼한 봄 바다 향을 가득 품은 꽃멍게는 여느 꽃도 부럽지 않은 봄 소식이 될 수밖에요. 통영 앞바다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멍게가 제일 처음 전하는 건가요? 예, 왜 그래요? 멍게가 꽃마치 그렇다 아닙니까? 아, 바다에서 핀 꽃. 예, 예. 그 꽃마치 많이 붙어가지고 올라오면 제일 좋지요.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붙어 있던데. 예,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의 예, 예, 수확량인가요? 예. 근데 전부 다 안 그렇거든요. 아, 그렇진 않네요. 예. 다 죽고 없는 것도 있고, 이 전봉도 있고 그래요. 비취빛 바다에 붉은 꽃멍게들이 울긋불긋, 그야말로 꽃대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미멍게에서 난을 채취해 밧줄에 착상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먹이를 먹고 큰다는데요. 바다가 좋아서 그런지 통영의 멍게는 뿔도 많고 유난히 향이 진하다고 합니다. 통영은 우리나라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주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봄이 다가오면 정신없이 바빠지지만 어부들의 얼굴은 꽃멍게보다 더 활짝 핍니다. 멍게를 수확하려면 무려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꽃핀 멍게가 기쁠 수밖에 없죠. 이게 보면은요 살이 올라가고 네. 바다에서 올라가고 이게 솔 냄새가 나요. 솔한 게. 주로 그러면 멍게를 어머니는 어떻게 드세요? 예? 우리는 이 가져가면은 그거 먹고 그거 고마도 먹고 고만 초장에 찍어도 먹고 그거 뭐 양념 내갖고 멍게 비빔밥 아, 비빔밥. 예 그리 많이 해 먹어요. 멍게 비빔밥은 의외로 조리가 쉽습니다. 멍게살을 잘게 썰어 아삭한 새싹 채소들과 함께 무쳐냅니다. 이걸 그냥 먹으면 반찬이 되고 밥 위에 얹어 비비면 근사한 한 끼가 되죠. 된장국은 홍합과 멍게로 끓여냅니다. 이때 살을 발라내고 난 멍게코를 넣습니다. 이렇게 국물을 내면 색감도 좋고 향도 더 진해진다네요. 멍게 수확하랴 손질하랴 그 어느 것보다 바쁜 봄날을 보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멍게보다 좋은 음식은 없는 듯합니다. 이제 멍게 이것은 우리가 보기는 보면 개나리에 눈뜰 때 그러면 이제 멍게도 생산이 많이 되고 향이 좋고 그러면 멍게가 지금 새살에 돋아나거든요. 빨갛게 안 좋습니까? 색깔 중에 붉은 빛이 사람의 식욕을 가장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꽃보다 붉은 멍게가 겨우내 까끌했던 입맛을 되찾아줄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늘어놓는다 해도 통영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봄의 진미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만학네들의 나물 캐기가 시작됐습니다. 양지 바른 비탈마다 여인들의 나물 타령이 흐드러지고 보들보들 감촉 좋은 여린 쑥들이 손을 간지럽힙니다. 여기는 제일 동쪽이다 아닙니까? 동쪽이 되는 게나 다른 것보다 쑥은 좀 빨리 납니다. 그렇고 이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이 쑥을 가지고 배고프고 하던 시절에 쑥국도 끓여 먹고 쑥 버무리도 해 먹고 쑥떡도 이리 해 먹으면서 쑥이 돋아나는 이 무렵이 섬에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보릿고기였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고파서 하늘이 노랗던 날 마치 봄 햇살처럼 반갑던 음식이 도다리 쑥국입니다.
간장 두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향긋한 쑥향이 생선 비린 맛을 없애주면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해지는데요. 뱃일로 지친 섬사람들의 속풀이로도 그만입니다. 시금치를 수확하는 정월 대보름 무렵이면 동네 사람들은 비빔밥을 해먹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 해먹죠. 통영 비빔밥에는 한 몸처럼 조개 탕국이 상에 오릅니다. 조개살을 넣은 국물이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 걸쭉한 탕국을 만듭니다. 반드시 곁들이는 반찬도 있습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입니다. 통영 비빔밥은 마른 고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이 찌지가 얹어가 먹는 게 전통입니다. 생선 종류가 무엇이든 비빔밥을 먹을 땐 반드시 이 마른 생선 한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네요. 그릇에 준비한 재료를 생맞추어 담은 뒤 여기에 끓여놨던 탕국을 붓습니다. 수분을 더해 재료가 잘 비벼지도록 돕고 고소한 맛도 가미시키는 거죠. 특별한 날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음식. 통영 사람 치고 이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실컷 잡수 보세요. 제후 지나고 한 12시나 1시 밤. 그 오면 5시 자도 안 해요. 그 시간 동안 안 그 주무셨어요? 당시는 우리 배고가 없어서 못 먹고 보리밥 먹고 싶더라. 이 쌀 너물이 한 숟가락 먹어보기 해서.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봄 바다의 맛. 바다와 땅이 전하는 진한 봄의 맛에 흠뻑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등에 업힌 코 흘리게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들까지 한 입 베어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간식 어묵. 어묵은 부산의 향토 음식이죠. 가장 맛있는 어묵은 김이 폴폴 나른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어묵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유혹하려는 듯 부산의 전통시장에서는 즉석 어묵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묵 제조 과정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어묵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일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부평시장과 자갈치 시장에 일본인들이 세운 어묵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의 어묵은 일본인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음식입니다. 빠가야로를 그 진짜 많이 합니다. 잘 못하면 그가면 빠가야로 삼아. 그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네 이기라도 이제 배워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가 일본의 가마보코에서 유래한 어묵을 한국만의 고유의 음식으로 발전시킨 주역은 아마도 부산의 수많은 어묵 가게일 겁니다. 어묵의 재료 수급이 쉬웠던 부산은 자갈치 시장을 중심으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어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제조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어묵 역시 시장에서 사던 식재료에서 어엿한 음식으로 신분상승을 하게 됐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묵은 굶주림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나눠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비싼 고기 반찬만큼이라 넉넉하게 담긴 어묵 반찬은 그 시절 고급 음식이었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부자들만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다양하게 다 여러 사람 다 먹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오뎅 반찬이라면 최고급이었잖아요. 이거 볶아가 도시락에 넣으면 최고로 좋았지. 어묵을 종류별로 골고루 썰어서 달걀 하나 풀어넣고 전을 부칩니다. 이 정도 반찬이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깨가 으쓱해졌죠. 시간이 없을 땐 어묵에 고추장 양념만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도시락 반찬으로는 그만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이면 어묵탕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냥 멸치하고 다심하고 파하고 땡초 조금 넣고 양파 좀 넣고 뭐 표고버섯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오늘 있으니까 2개 넣었고 뭐 여러 가지 넣겠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요. 간단하지 않은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뭐 맛이 멸치에서 우러나오고 다시마에서 우러나오고 국물 맛하고 어묵 맛하고 합치면 뭐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재료를 다 갖추어 육수를 만들지 않아도 어묵만 넣으면 맛이 납니다. 이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전분이 조금 적게 들어간 어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 끓여도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탄력이 유지됩니다. 드시기가 좀 물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오뎅이 배고프면 오뎅 먹어요. 오뎅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 뭐 그냥 어떤 걸 뭐 그냥 금방 배고프면 없어지던데요. 맛있던데 우리는 오뎅을 잘 먹는 편이라 매일 만지면서 아무래도 하루에 1-2개는 먹어요. 시간이 지나도 어묵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오랜 시간 우리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정겨운 밥상입니다. 생선살을 갈아 묵처럼 만든 어묵은 온 가족이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생선살에 전분과 소금을 섞은 어묵 반죽을 연육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연육은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한데요. 이분들은 긴 막대에 돌돌 말아붙여 구워 먹을 거랍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우면 맛이 더 담백해지고 식감은 더 쫄깃해진다네요. 모두가 가난하고 생선마저 귀했을 시절엔 어묵의 양을 늘리기 위해 꾀도 부렸습니다. 옛날에 그 고기가 좀 작을 때에 고기 대신으로 였는 거예요. 비지를요. 흔하지 않았으니까 생선이. 네, 흔하지 않을 때.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되게 싸죠 그때는. 싼데 우리 또 시골 같은 데는 잘 못 사 먹어요. 싼데도. 네. 요새는 어육 상태로 수입한 흰살 생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콩비지 어묵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맛은 지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에 딱 해가지고 쪄서 먹으면은 이제 좀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일반 그냥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요. 찐 어묵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 신경 써서 모양을 만든 고급 음식에 속했습니다. 소고기와 무로 육수를 낸 뒤 구운 어묵과 찐 어묵을 함께 넣어 어묵탕의 맛을 풍성하게 하기도 했죠. 찐 것이 더 많이 국물이 시원해요. 아, 국물 맛을 내는데? 네, 국물을 우러내는 데는 어묵이 최고예요. 여럿이 모이면 조금은 특별한 어묵 음식도 해먹었습니다.
가운데 속이 비어있는 구운 어묵에 만두소를 넣은 색다른 어묵 음식을 해보는데요. 속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니 만두 빚는 것보다 오히려 수월합니다. 튀긴 거보다 이거를 구워갖고서는 뭐하니까 속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하니까 더 담백하고 쫄깃거리고 맛이 더 있어요. 튀긴 거보다요. 손은 많이 가도 그죠? 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만두소가 없을 경우 잡채를 넣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찌는 것이 맛이 더 담백하다는데요. 속에 넣는 재료도 그때그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묵은 뭐니 해도 매콤하게 볶아 먹는 게 제맛이죠. 봐도 질리지 않는 바다처럼 부산 사람들에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어묵. 어묵은 험난한 부산 사람들의 현대사와 함께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줬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음식. 어묵은 그렇게 코끝 찡한 추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부표가 가득합니다. 창원 어부들의 홍합밭입니다. 우리가 먹는 홍합의 약 70%가 이곳에서 생산되죠. 부표 아래를 좀 들여다볼까요? 바다 속에 있을 때 홍합은 살짝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빨아들여 영양분을 걸러먹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홍합은 오염에 매우 민감한 어패류입니다. 깨끗한 바다가 아니면 맛있는 홍합을 키울 수 없죠. 깨끗하고 적절한 수온이 유지되는 마산만은 홍합을 양식하기 좋은 최적지입니다. 홍합이 몸을 고정시키는 줄에는 수많은 홍합이 달라붙는데요. 한 줄당 대략 100kg 정도로 기계가 아니면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줄에서 떨어진 홍합은 세척기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생홍합은 바다를 나오면 입을 꽉 다물기 때문에 기계 세척이 가능합니다. 붉은 조개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암컷의 모양 때문입니다. 암컷은 붉은색이 도는 반면 수컷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색은 다르지만 맛의 차이는 없죠. 홍합을 망에 담아내면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싱싱한 홍합으로 요기를 할 생각입니다. 홍합에는 피로회복에 탁월한 타우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간에도 좋고 숙취도 풀어주지만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라 천연 조미료로 홍합이 많이 쓰이죠. 소금 간만 해도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홍합은 채취 후가 더 손이 수고스러운 식재료입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 수작업으로 홍합살을 꺼내 팔아야 타산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꼬박 홍합을 깝니다. 입을 꽉 담은 홍합을 재빠르게 발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씻어지면은 이 낙엽 이런 게 너물너물하면은 얘 가격이 안 나가는 게래요.
신경 써서 까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게는 고기도 못 들고 이래 다 열정을 해서 까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걸이도 아프고. 일을 하다 출출해지면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라면도 홍합을 넣으면 감칠맛을 품은 근사한 요리로 재탄생하죠. 홍합은 어떤 요리에도 제맛을 내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엿으로 이렇게 빨면은 그냥 하면은 이 지라이 무슨 고가 놓여 미끌미끌하게. 지금 이래 소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예쁘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씻어야 맛있지. 창원 사람들이 홍합하면 떠올리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어머 왜 이런 거로 계속 이래주느냐. 나는 물리서는 못 먹겠다고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 뭐르커노 사무조리에 이게 제일 좋단다. 피가 이제 알로 쏟아야만 그게 좋단다. 왜 안 먹어 금시로. 비싼 소고기를 대신한 재료가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산모들에게 좋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산모의 산후조리 음식으로 제격이라고 하네요. 홍합 밥도 지어볼 생각입니다. 홍합밥은요. 생거를 넣어도 되는데 생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비릿한 맛이 받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 밥을 안치는 거예요. 홍합은 삶아서 살을 까고 육수는 깨끗이 걸러서 그냥 밥 짓듯이 하면 전기밥솥에 조리해도 근사한 홍합밥이 지어집니다. 잡채를 만들 때도 돼지고기 대신 홍합을 넣습니다. 생홍합을 다져서 당면과 함께 볶아내면 풍성한 맛이 나죠. 우리는 이거 이제 바로 건져가지고 싱싱한 거로 임수를 하니까 더 맛이 더 있는 기라. 그러가 사오더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뭐로 였어요? 돼지고기는 없고 니한 건 없고 뭐로 였어요? 물어요. 홍합 잡채를 만들 때는 홍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센 불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볶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잡채가 식은 후에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홍합으로 만든 식재료는 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겠죠. 제일 큰 홍합 5개를 꿰는 오가제비. 동가제비는 중간 크기의 홍합 10개를 꿰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작은 홍합은 말홍합이라고 부릅니다. 삶아서 꾸덕하게 말린 홍합은 별미가 됩니다. 숯불에 구워 먹으면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고소한 맛이 오독오독 씹히죠. 홍합을 달인 물은 간장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홍합 삶은 물을 졸이면 까맣게 진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합자젓국입니다. 홍합이 한창 나오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창원 사람들은 합자젓국을 만들었습니다. 합자젓국은 간장처럼 짠맛이 납니다. 때문에 간을 하면서도 맛을 더하는 데 사용됐는데요. 통영 토속 음식인 통영 비빔밥에 잘 어울리죠. 젓국에 들어가면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도 내고 맛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엄마들이 막 딸내집도 주고 한 병씩 해가지고 그것도 뭐 많이도 못 줘요. 이 딸이 보면 맨날 안 되니까 조그만서 이래 단지 안에 이어갖고 그럼 아껴무라 하면서. 예.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는 것이 친정엄마 마음인데 그 한 병을 만드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우면 아껴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까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은 참기름에 묻히지 않고 합자젓국으로만 맛을 냅니다.
안타깝게도 합자적국으로 맛을 낸 비빔밥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워 먹어도 좋고 국물을 내 먹어도 좋고 어떤 재료와 섞여도 맛을 내는 홍합. 창원엔 넉넉한 맛을 품은 홍합이 자라고 있습니다.